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벡터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뜻과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벡터가 뭐냐면 벡터는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실은 크기가 있는 양에 대해서만 주로 다뤘었죠. 뭐 길이라던가, 그쵸? 뭐 넓이라던가, 무게라던가 그런 것들만 다뤘는데 이제는 방향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점 A에서부터 점 B로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진 이런 선분,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벡터 AB라고 표시를 하고 AB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AB를 쓰시고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읽기로는 벡터 AB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 A라는 점은 시작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벡터 AB의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 B는 끝나는 점이다 해서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 AB의 크기는요, 선분 AB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벡터 AB의 크기라고 나타냈고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벡터 AB를 쓰시고 그것의 크기, 즉 길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AB를요, 벡터 AB를요, 한 문자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소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벡터 A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벡터 A와 벡터 B가 같다고 하면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둘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크기,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모두 같아야지만 그 두 벡터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기호로는 우리가 같다라는 기호,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로 벡터 A와 벡터 B가 같다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벡터가 가진 아주 중요한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다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봅니다. 평행이동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벡터를 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는 다르죠. 그렇죠? 지금 딱 보기에는 얘는 여기 왼쪽에 위치하고 얘는 오른쪽에 위치하잖아. 그래서 위치상은 다르지만 이 두 개를 평행 이동하면 포개지겠지. 그렇지? 요 A라는 벡터를 이렇게 보조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을 쭉 하게 되면 B라는 벡터가 포개질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포개진다면 같은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4번, 즉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이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다? 하지 않다.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평행이동해서 여기와 여기로, 그렇죠?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게 벡터의 중요한 성질이 되게 됩니다. 자, 3번 기본적인 벡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0벡터라는 게 있는데 0벡터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령 A가 시점이고 A가 종점인 거예요. 그럼 A서부터 A까지니까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을 0벡터라고 하고요. 쓸 때는 0에다가 위에 벡터 표시를 해서 0벡터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뜻은 크기가 0이고 없는 거죠. 그리고 방향도 없다. 방향도 없는 벡터를 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역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역벡터라는 것은 이제 누구누구의 역벡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A의 역벡터라던가 B의 역벡터라던가 벡터 AB의 역벡터라던가, 그쵸? 주어가 있을 것이고, 자, 이 역벡터가 의미하는 바는 크기는 원래 벡터와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고 대신에 방향이 반대인 벡터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A 벡터의 역벡터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좀 볼까요? 보시면 A 벡터라는 것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는, 그쵸? A 시점, B 종점인 벡터인데 A 역벡터는 어때요? 자, 길이는 똑같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길이 똑같아야 되고요. 다만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B가 시점이 되고 A가 종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벡터라고 부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BA라는 것도 시점 B, 종점 A였잖아. 근데 A, B는요.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죠? 이 둘은 역벡터 관계가 있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벡터의 뭐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벡터 AB, 요거네, 그쵸? 이 벡터 AB의 절대값이니까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벡터의 크기라는 건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거니까 1이 되게 되겠죠. 바로 2번 EG는 이게 되겠네요. 그쵸? 이 벡터가 되게 될 거고, 이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2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DF는요. DF는 요걸 뜻하는 거죠. 그쵸? DF는 자, 요 벡터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 벡터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 벡터의 길이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요? 자, 요 직각삼각형 보면 될까요? 그쵸?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게 될 거고, 지금 높이가 1인 거고요. 이 길이가 대각선 길이니까 루트 2가 되게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1에다가 2를 더해서 루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1번이었고요. 자, 올라와서 2번 풀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요 점들이 전부 다 중점이라고 할 때 다음을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 1번 AD와 같은 벡터. 자, AD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AD와 같으려면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크기가 요만큼 이 되면서 방향도 이 방향. 그럼 뭐가 있죠? 일단 이게 있겠죠. 그렇죠? 요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D, B 벡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을 수 있겠죠. FE 벡터. FE 벡터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바로 2번. 이번에는 AF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했었지? 역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얘를 역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F의 역벡터 구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AF가 이건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요 벡터, 그렇죠? 이렇게 되는 벡터 가능하죠? 그래서 CF 벡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벡터도 마찬가지죠. 역벡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이 D 벡터가 바로 역벡터가 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뜻과 뭐 역벡터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두 개를 더할 건데요.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그래도 따로따로 기억을 하면서 편할 때마다 문제마다 잘 선택을 해서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잘 나눠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삼각형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와 B 벡터가 있는데 그걸 더할 거예요. 보시면 이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할 겁니다. A 벡터라는 것은 AB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것은 BC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할 건데 느낌상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 벡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AC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보게 되면 지금 어때요? 가운데 여기 지금 A, B 벡터고 B, C 벡터인데 이 B가 어떻게 됐죠? 이 B가 사라지고 뭐만 남았지? 요 맨 앞에 A 벡터, C 벡터가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B 벡터, B라는 점, 이 B라는 점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중간에 요 B가 서로 일치해야지만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중간 다리에 있는, 그렇죠? 이 B가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를 간다. 그러니까 A에서 C를 향해 간다. 그래서 요 중간 경유지 역할이 있어야지만 벡터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앞벡터의 종점과 그 다음에 뒷벡터의 시점이 같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B로서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것을 같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떻게 그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냐? 중간이 생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간이 생략되면서 마치 꼬리를 잇듯이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AC로 바로 간다. 꼬리 잇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PQ 더하기 QR 벡터가 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Q라는 것이, 그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나는 P에서부터 R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PR 벡터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삼각형 법이고요.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다 라는 이런 덧셈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활용되냐면, 자, 두 벡터의 합은요, 평행사변형에서의 대각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평행사변형, 지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그쵸? 요거와 평행하게,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점, D라고 봤을 때 이 AD 벡터로 AD 벡터 요걸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 벡터 다시 그려볼까요? 요 AD 벡터, 그쵸? 요 AD 벡터가 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이 왜 AD 벡터가 되게 되는지, 왜 대각선으로 그 의미가 여기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겠습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 거고요. 요 A라는 벡터는 AB라고 쓸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B라는 벡터는 AC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 AC 벡터 대신에요. 요 AC 벡터 대신에 BD 벡터를 가져와도 상관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지금 AC 벡터, 이 벡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BD 벡터와 어떻죠? 지금 똑같은 거지. 왜 똑같죠? 벡터는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면 같은 벡터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해도 같은 벡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써보면요. 자, AB 벡터는 그대로 있고 더하기 여기는 AC 벡터를 평행이동하면 BD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아까 했었지. 아까 꼬리 있기에서 B가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벡터의 덧셈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결과물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AD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AD 벡터, 이 대각선 벡터로 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가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찍어주면 그것이 답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법은 언제 쓸 수 있는 걸까요? 평행사변형법은 결국 AB 더하기 AC 벡터가, 그렇죠? 그 결과가 AD 벡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 큐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그렇죠. 두 벡터의 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두 벡터의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시점이 같아야지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삼각형법은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평행사변형법은 시점이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벡터는 덧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법칙을 모두 만족합니다. 교환법칙 만족하고요. 결합법칙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요거, 그죠? 숫자 체계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죠. 뿐만 아니라, 자, A라는 벡터와 0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는 크기도 방향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A 벡터 자기 자신이 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 벡터와 그거의 역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자,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나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역벡터는 뭐야? 다시 방향인 거죠.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역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답은 0벡터가 되게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1번인데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AC 더하기 BA 더하기 DB가 있는데 다 합이네요. 자, 이 합을 적절하게 잘 변화를 해서 이 합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꼬리 있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매개점이 좀 필요하죠. 경유할 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 식을 좀 변화할게요. 여기 AC 더하기 BA라는 이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A 벡터 더하기 AC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죠? 그 다음 뒤에 있는 DB 벡터는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A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BC 벡터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BC 벡터가 되게 되고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내릴게요. D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교환 법칙을 쓰겠습니다. 앞뒤를 바꿔주게 되면 D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써도 상관없죠. 상관없고요. 이렇게 딱 쓰니까 또다시 꼬리기 가능하죠. 여기 BB 똑같고요. 결국 답은 뭐가 되겠어요? DC로 답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DC 벡터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꼬리 있기를 해줄 수 있는 벡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 벡터하고, 그쵸?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좀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뭐 교환 법칙을 한 다음에 해도 괜찮다 생각해도 괜찮고, 어차피 연산이 다 자유롭게 성립하는 거니까 먼저 두 개를 더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 더해주면 여기 A가 그쵸? 연결고리가 될 거고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 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벡터 두 개를 더하면 CB 벡터가 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더하기, 자, 이거 그대로 내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CB 벡터다가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이 CB 벡터고요. 얘 CB 벡터의 역벡터죠. 그럼 나와 역벡터를 더한 거니까 이것은 0벡터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3번이었고요. 자,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G, BH, CE, DF가 MCG를 만족시키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시는데 자, 이 문제가 지금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시점이 다 다르죠. 그쵸? 시점이 다 다르고 꼬리끼를 찾아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죠. 그쵸? 만만치가 않아서 먼저 요 각각 4개의 벡터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도형을 좀 그려놨으니까 이걸 좀 이용을 할게요. 자, 먼저 AG 벡터부터 보면 자, 요게 AG 맞나요? 그쵸? 얘가 AG 벡터죠. 자, 그럼 이 벡터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이 벡터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이 벡터, 그렇죠?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해주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AG 벡터로 가겠죠. 자, 그 상황을 써볼게요. 그러면 AG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 AE죠, 그렇죠? AE 벡터 더하기 요거 얘는 2G 벡터인가요? 2G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가 지금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H 볼까요? BH는 요 벡터를 말하고 있네요. 이 벡터.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BH 벡터 써보겠습니다. BH 벡터는 자, 내려가는 거 BF죠? BF 벡터 더하기 FH인가요? FH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서 F를 연결고리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E. CE는 뭐죠? CE는 요거네요. CE 벡터는 요게 바로 CE 벡터가 되게 될 거고 그럼 CE 벡터는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얘를 또 써보면 CE 벡터라는 것은 CG, 그렇죠? CG 벡터 더하기 G2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G를 연결고리 삼아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 DF. DF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DF는 요 벡터를 DF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DH에서 써볼게요. DF 벡터는 DH 벡터에서 HF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를 연결고리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꼬리 있기를 통해서 벡터로 분해를 좀 해봤어요. 덧셈으로 분해를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CG라는 벡터로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CG 벡터가 뭐냐면 얘가 CG 벡터예요. 그쵸? CG 벡터인데 이 CG 벡터라는 건 사실 똑같은 게 또 있죠. 뭐랑 똑같지? BF랑 그 다음에 AE랑 그 다음에
DH랑 이 네 개는 다 똑같은 벡터예요. 왜? 평행 이동하면 일치하니까. 자, 그럼 같은 거 찾아볼까요? 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기 A 이 벡터. 이게 사실은 뭐냐면 CG 벡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F 벡터. 그쵸? BF 벡터. 이것도 CG 벡터인 거죠. 그 다음에 CG 벡터는 CG 벡터고 DH 벡터, DH 벡터 이것도 사실은 CG 벡터였던 겁니다. 맞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네 개의 벡터를 전부 다 더하라고 했잖아. 자, 더해 보겠습니다. 얘를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CG 벡터가 결국에는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CG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개의 CG 벡터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자, 이지 벡터. 이지 벡터가 지금 이거죠. 이지 어디 있죠? 이지 벡터. 이지 벡터가 이거고 그다음에 G 벡터. 그냥 바로 보이네. 여기 이지 벡터고 여기 G 벡터인데 이거 서로 어떻죠? 역벡터죠. 왜? 시점과 종점이 서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벡터. 역벡터야. 그럼 더하면 뭐가 되겠어? 더하면 0벡터로 사라지게 되겠죠. 또 어때요? FH 벡터랑 HF 벡터 이것도 어떻죠? 지금 시점과 종점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서로 바뀌어 있죠. 역벡터죠. 더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4개는 다 사라지게 돼요. 결국에는 답은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4개의 CG 벡터만 남게 되는 거니까 그때 M 값을 구하라가 문제에서 목표였죠. 따라서 M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은요, 덧셈보다 조금 난해하긴 한데, 잘 한번 해볼게요. 자, A 벡터가 있고요. 자, 여기 X 벡터의 역벡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황에 A, B, X라고 나와 있는데, 이 X 벡터의 역벡터는 그럼 뭐가 될까요?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쵸? 마이너스 X 벡터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X 벡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X 벡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B 벡터가 되게 됩니다. B 벡터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벡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B 벡터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예쁘게 써주면 X 벡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A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게 바로 벡터의 뺄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지우고요. 다시 깨끗한 데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X 벡터가 뭐였죠? A 벡터 빼기 B 벡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도 좀 잘 하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X 벡터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X 벡터의 시점이 누구지? C지. 그쵸? C. 얘가 만들어내는 벡터는 B 벡터였고요. X 벡터의 종점은 누구죠? B죠. 얘를 만들어내는 벡터는 A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 X 벡터는 종점을 만들어내는 벡터에서 시점을 만들어내는 벡터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빠지는 거죠. 시점 빼기 종점이 아니라 종점 빼기 시점이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X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차는요. 종점 빼기 시점이 되게 된다. 벡터의 뺄셈은 종점 빼기 시점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벡터 빼기 A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B 벡터가 종점을 만들어내는 벡터고요. A 벡터가 시점을 만들어내는 벡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B 벡터가 종점이 되어야 되고요. A 벡터가 시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B-A를 나타내는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 볼까요? 자, P 벡터는요, 종점을 만들어내는 벡터가 P 벡터고요. Q 벡터는요, 시점을 만들어내는 벡터가 Q 벡터예요. 그러니까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겁니다. 시점 빼기 종점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종점이 돼야 되고 Q가 시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시점, 종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P 빼기 Q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B 빼기 A 벡터, 이 자체가 Q 빼기 P 빼기 Q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일단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자, 얘를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시점과 종점을 구체적으로 이용해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x라는 벡터가 뭐였지? x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였잖아. 그치? 자, 얘를요. 자, x 벡터를 cb라고 쓸 수 있죠. cb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a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벡터는 AC 벡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A가 시점이죠. B가 종점이죠. 이거 어떻게 썼어?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2번으로 써지는 거,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조차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거 바꾸실 때 팁은요. 먼저 지금 시점을 통일한다 되어 있지. 자, 보시면 둘 다 같은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점 마이너스 시점 마찬가지로 그쵸? 종점 빼기 시점을 종점에서 시점을 빼줘야 된다. 종점 B 빼기 시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뺄셈의 활용을 보시면 벡터 뺄셈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냐면 시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도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금 전에 했었죠. 자, CB라는 벡터는 여기 있죠. CB라는 벡터는 AB 벡터 빼기 AC 벡터였어. 그치? 자, 얘는 지금 시점이 뭐인 경우지? A인 경우죠. 자, 그런데 이게 시점이 지금 A죠. 그쵸? 시점이 A인데 이게 꼭 A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A가 아니라 이 점을 아이고 다시 자, 이 점을 뭐 P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시점을 P로 바꾸자니까 P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이 X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종점 빼기 시점인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쵸?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PB 마이너스 PC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을 만약 5로 바꾸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로 바꾸시면 되죠. 다만 쓸 때는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인 거잖아. 누구부터 써야 되는 거야? 종점부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OC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어? 어떤 거 상관없어요. 별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별로 시점을 바꾸겠다. 그럼 별 써주시고 다만 뒤에 있는 거 별 B 벡터 마이너스 별 C 벡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활용하면 시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뺄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잘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요게 지금 A 벡터 정육각형입니다. 자, 이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고 할 때 다음 벡터를 나타내시오는데 일단 O2 벡터, 이 벡터인가요? 그렇죠? 요 벡터를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A와 B 벡터로 만들어지는 요 도형 그쵸? 이 도형이 지금 뭐죠? 딱 봐도 평행사변형이죠. 그쵸? 평행사변형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지? 벡터의 덧셈 떠오르죠. 그쵸? 자,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요 벡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OB 벡터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뭘 알자는 거예요? O2 벡터를 알자는 거죠. 근데 O2 벡터는 자, 그쵸? 내가 지금 원하는 게 O2 벡터인데 이 O2 벡터는 OB 벡터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쵸? 역벡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써보면 O2 벡터라는 것은 OB 벡터의 역벡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b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자, OB 벡터는요. O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 거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고 이렇게 되게 돼서 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됐고 자, 이번엔 FD 벡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D 벡터는 뭘까요? 이게 바로 FD 벡터죠. 그렇죠? 얘가 바로 FD 벡터가 될 텐데 자, 요 FD도요. A, B가 있는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평행이동해서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FD 벡터나 AC 벡터는 서로 똑같습니다. 얘는 AC 벡터와 서로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요 AC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C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여기가 종점이죠. 그렇죠? 종점 빼기 시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종점 빼기 시점이 되는 거니까 A와 B의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가 종점인 거니까 종점 빼기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기 AC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시점이 O로 통일되어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OC 벡터, 중점이 C니까요. OC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다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 OC 벡터가 누구야? 이 OC 벡터가 B 벡터죠. 그리고 이 OA 벡터가 누구야? A 벡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됐죠? 자, 5번 해봤고요. 올라가서 자, 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ABC 이렇게 나와 있고 ABC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제 ABC로 나타내시오. 1번 자, 요 AC 벡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AC 벡터하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는 윗면을 평행사변형으로 본다면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겠지. 그거의 대각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A와 B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DE 벡터 보겠습니다. DE 벡터는 지금 DE 벡터가 뭐죠? 요건가요? 요게 지금 DE 벡터죠. 맞죠? 요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벡터는요. 요 B와 C의 차로 쓸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B 빼기 C일지 C 빼기 B일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종점이 누구죠? 종점이 2죠. 걔를 나타내고 있는 게 C 벡터지. 그러니까 종점 빼기 시점. 그쵸?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AG 벡터 볼까요? AG 벡터. AG 벡터는 요 벡터가 지금 AG 벡터가 되겠네요. 그럼 AG 벡터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 AG 벡터는 C 벡터만큼 간 다음에, 그치? 다시 이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 덧셈으로. 그죠? 꼬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C 벡터를 가고요. 더하기. 그 다음 대각선. 대각선이 누구냐면 A와 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게 되겠죠. 얘를 순서대로 예쁘게 써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복잡하니까 두 번째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데 할게요. 자, DF 벡터 한번 구해보라. DF 벡터는 요게 바로 DF 벡터가 되겠죠, 그쵸? 자, 이 벡터를 구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얘는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내려가고요. C 벡터죠, 그쵸? C 벡터만큼 간 다음에 요렇게 오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더 가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얘를 써주면 C 벡터만큼 간 다음에 더하기 자, 지금 이 벡터를 써야 되는데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벡터는 지금 요 벡터죠. 보이시죠? 요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 벡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얘는요 A 벡터와 B 벡터의 차이로 쓸 수 있게 될 텐데 여기가 종점, 그렇죠? 여기가 시점이 되게 되는 거니까 종점 빼기 시점. 그럼 종점 빼기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예쁘게 써주게 되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입니다. 자, 변 중점, 여길 중점이니까 요 길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까지도 마저 똑같게 되겠네요. 자, 그럴 때 AM 빼기 MB의 벡터의 크기가 5다라고 했네요. 자, MN, 요게 MN이죠. 그 다음 MB, 이거죠. 그럼 MN에서 MB를 빼자. 먼저 이 벡터부터 좀 알아야겠지. 그치? MN 빼기 MB니까 얘가 지금, 그쵸?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요게 더 쉽겠네요. 자, 얘는요, 지금 보면 어때요? 시점이 통일되어 있죠. 그쵸? 시점이 통일되어 있고 차인 거니까, 빼기인 거니까 이거의 원래 값은 누구였을 거냐면 얘는 종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얘가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종점을 먼저 써주고 시점 나중에 써주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원래 얘가 빼기로 바뀌었을 때 내가 시점을 M으로 맞춰주게 되면 BM 벡터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O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벡터의 뺄셈, 그쵸? 얘를 다시 시점이 m인 벡터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mn 종점 빼기 시점,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잘 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쵸? mn 빼기 mb가 되는 거니까 얘가 종점, 그 얘가 시점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종점에서 시점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쵸?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bn의 벡터가 5다라는 거니까 요 길이가 5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길이가 5인데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여기 뭐 2a라고 좀 잡읍시다. 2a라고 잡고 그럼 여기도 2a가 될 거고 그쵸? 그럼 요 길이는 반띵이니까 a가 되게 되겠네요. 여기 직각이고요.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밑변 높이 그 다음에 빗변을 이렇게 식으로 세워놨으니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네요. 써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인가요? 빗변 제곱하면 25가 되게 될 거고요. 5a 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5가 되게 될 거고 따라서 a 값은 루트 5가 되게 되는데 나는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를 2a로 세팅해 놨죠. 답은 2 루트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7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BC를 그릴 건데 A는 60도, B는 90도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돼서 자, 얘는 90도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를 이제 각 B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각 B라고 보게 되는 거고 여기 A라고 보게 돼서 여기 60도, 남은 여기는 30도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거 특수 B를 알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자, 여기가 C가 되겠네요. BC의 길이가 이 길이가 2루트 3이다 라는 사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1대 2대 루트 3인 거 아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그렇죠? 다 변의 길이 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문제에서 PB 더하기 PC가 0벡터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PB, PC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됐다? 그럼 P는 B와 C의 무엇이다? 중점이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되셔야 됩니다. 그냥 상상을 좀 해보세요.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PB,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PB와 PC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P가 어디 있어야겠어?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PB, 이게 PB일 거고요. 그 다음에 PC, 이게 PC일 건데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되니까 0벡터가 되니까. 즉 두 개가 서로 역벡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P는 B와 C의 중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이 식을 보자마자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BC의 중점 여기가 P가 되게 될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A의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반띵이라는 걸 알았잖아. 중점인 거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요거의 절반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이시죠?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요 빗변의 제곱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해주시면 답은 7 하고 나오게 되겠죠. 제곱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7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오늘 벡터의 뜻, 벡터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